꽃가루를 만들어서 울산 전 지역의 배농가에 보급한다는 생산단지 땅으로 도로도 나지 않은 곳을 빌리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돈도 없는데 사지 말고 땅 요거 24평은 우리가 사주고 울주군에 기부처럼 하고 이거는 빌려갖고 우리는 하면 돈도 작게 들어가면 좋나 그런 제안이죠 그게. 하지만 이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합장은 고민은 누구보다 내가 더 많이 한다며 이사들은 조합장이 더 힘드니 도와주자며 압박했고 결국 이사들 중 과반수가 조합장의 편을 들면서 조합장 친형의 땅을 사주는 걸로 결론이 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된 건 2013년입니다. 울산 원해농협은 그때부터 곧바로 땅을 구하고 건물도 짓고 배나무도 심어서 꽃가루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농협이 조합장의 친형으로부터 샀다는 땅의 소유권은 2015년 8월 19일이 되어서야 넘어오게 됩니다. 울산 원해농협의 몇몇 조합원들은 비리가 의심된다며 지난해 7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농협중앙회를 통해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농협중앙회의 감사 결과 울산 원해농협은 친형이 낼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려고 시간을 벌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매매대금의 대부분인 80%를 먼저 주고 20%만 남은 잔금은 6개월 뒤에 준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농협은 계약 바로 다음 날인 2013년 12월 24일 약속대로 계약금 2억 2,600만 원을 입금했고 6개월 후에는 계약한 대로 잔금도 치렀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다 준 후에도 소유권은 1년 8개월 동안 조합장의 친형이 가지고 있다가 2015년 8월이 되어서야 소유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농협이 제값을 다 주고 산 땅의 소유권을 1년 8개월 동안이나 넘겨받지 못한 이유가 조합장의 친형이 낼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사준 땅의 가격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울산 원해농협이 사업에 필요한 땅을 구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문을 다시 보면 매매 예정가는 3.3제곱미터당 10만 원 전후입니다. 조합장 친형의 땅은 480제곱미터, 매매가는 2억 8,275만 원이니까 3.3제곱미터당 가격은 194만 원이 넘습니다. 애초에 농협이 스스로 계획했던 것보다 20배 가까이 비싼 값에 땅을 사준 겁니다. 이 정도의 돈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었을까요? 사실 이 땅의 가치는 농협이 이 사업을 시작할 무렵에 이미 한 번 매겨진 적이 있습니다. 조합장의 친형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청량농협이 땅을 경매에 넘겼던 2013년 4월, 법원에서 경매를 위해 자동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겁니다. 당시 법원의 감정평가 결과는 3.3제곱미터당 99만 원, 농협이 사준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감정평가가 평당 9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정을 했어. 그 비교하는 지수 옆에 어떤 땅도 155만 원에 팔렸다더라. 그래 우리는 필요하니까 이렇게 삽시다라고 의뢰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그러나 이 90만 원 하는 감정평가서를 저건 알면서도 감추고 우리는 천지도 아무도 몰라. 시세가 195만 원이라는 것을 올려서 우리는 통과를 시킨 거고. 농협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자산을 살 때는 먼저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가치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알려줘서 이사들이 살지 말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적으로 촉박한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 12월 중에 건축허가도 득해야 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예정대로 경매에 넘어갔다면 혹은 울산 원해농협이 규정대로 감정평가를 직접 해봤다면 하다못해 법원의 감정평가 결과라도 미리 알았다면 땅값은 2억 8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수준으로 절반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만큼의 돈은 고스란히 조합장 친형의 이익이 되고 동시에 울산 원해농협에게는 손실로 잡히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 농협과 거래를 했다면 거래의 처음부터 끝까지 농협으로부터 이 정도나 많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었을까요? 검찰에서 내용은 검찰에서 행위 없는 거로 나왔기 때문에 이만큼 많이 받았는데 이거는 담는 것이 아닌데 수사 기록이 때문에 안 그런 그러면 보기라도 좀 해주면 저게 이건 담았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여기 그럼 그 결과만 알면 되지 이거지 뭐. 예,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렸고 이 돈을 못 갚아서 자기가 가진 땅에 경매와 가압류까지 들어왔다면 어떻게든 땅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하는 게 상식일 겁니다. 그런데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땅을 안 팔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부터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농협이 그 사정을 다 봐주면서 비싼 값에 땅을 사주고 세금을 적게 내도록 도와줬다는 것. 평범한 사람이라면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유희정 기자, 그런데 앞에서 조합장이 한 말 중에 이 일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처리가 됐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인 건가요? 예, 이게 그렇게 판단이 내려진 경위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조합장은 업무상 배임을 의심받고 있었는데요. 농협이 친땅의 땅을 너무 비싸게 사도록 해서 농협에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검찰이 수사를 했던 시점입니다. 수사 기간이 2015년 4월부터 석 달 정도인데요. 앞에서 전해드렸지만 이 시점에는 서류상의 땅 주인은 조합장의 친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농협이 그 땅을 사줬다는 증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 했던 감사에서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농협이 땅을 사준 게 맞고 또 서류상 땅 주인만 안 바꾼 거라고요. 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온 건 검찰 수사가 다 끝나고 난 뒤였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원해농협의 내부 전산 자료까지 조회를 다 했고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검찰 수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밝혀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사실이 나왔고 증거도 있다면 무혐의라고 결론을 내릴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건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래인 만큼 납득할 만한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짚어보죠. 앞에서 조합장의 친형이 농협에 빌려준 땅이 10,000제곱미터가 조금 넘는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원예농협이 사준 땅이 480제곱미터 정도. 그렇다면 나머지 땅은 여전히 농협이 빌려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조합장의 친형이 김모 씨는 원해농협의 땅을 팔 무렵에 나머지 가지고 있던 땅도 다른 사람에게 전부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조합장의 친형이 갖고 있던 땅이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팔려 나간 건데요. 원해농협에서 사줬던 땅도 그랬지만 이 주인이 바뀐 또 다른 땅의 거래 역시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울산 원해농협이 사준 땅을 빼고 이제 1175제곱미터가 남았습니다. 조합장의 친형 김모 씨는 2015년 4월 이 땅을 모두 팔기로 결정합니다. 땅값은 10억 1천만 원, 3.3제곱미터당 32만 7천 원 정도의 가격이었습니다. 이 땅을 사들인 사람은 울산의 한 사업가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을 한다는 회사의 사무실은 울산 원해농협의 꽃가루 생산단지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배나무 과수원을 10,000제곱미터나 산 이유는 무엇인지부터 물어봤습니다. 사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세요? 그냥 뭐 그랬어. 그럼 뭐 이후에 뭐 과수원 쪽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뭐 그래서 아무나 안 지면 내가 해야지. 예전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배워서 해야지. 아, 배워서요? 하지만 지금 당장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울산 원해농협과의 임대 기간은 10년. 2022년까지는 농협이 꽃가루 생산단지로 이 땅을 쓸 권리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울산 원해농협이 지상권이란 걸 설정해놨는데요. 땅은 빌렸지만 땅에 심은 대나무와 설치한 자재는 원해농협의 것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지상권이 설정되면 땅의 주인도 마음대로 배나무를 건드릴 수 없고
주인이 바뀌더라도 원예농협은